이게 중식자를 제가 몇 년 전에는 나눈다고 보니까 하시겠군요. 네네. 나누기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정의 리딩뉴 최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머니프레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정의를 내려봤고, 돈의 속성이 무엇인지,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Y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알아봤어요.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데 이 책에 정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최정의 리딩뉴에서 리딩북은 더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 머니 프레임의 기본 틀이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네 가지의 틀이 있다고 했는데 이 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알고 싶어서 코치님을 보내드리지 않고 입으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한 번 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 신성진입니다. 머니프레임을 이번에 펴내고 나서 프레임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벌고 쓰고 불리고 네 가지 기본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들은 또 책을 통해서 보시면 보니까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이 있더라고요. 돈을 번다는 말에는 더 많이 벌고 또 벌고 더 오래 번다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더 벌고 싶잖아요. 네. 더 번다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일의 속성이나 이런 게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더 벌 게 뭐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 많이 버는 거죠. 네. 300만 원, 500만 원 번다 그러면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더 많이, 한 달에 버는 소득을 더 많이 버는 거. 그게 이제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승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또 버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 같은 분들 마찬가지, 자기 소득이 딱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또 더 많이 버는 게 없잖아요. 당장 한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버는 거죠. 어떻게 또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할 때 잡지사에 기고를 했는데, 기고를 하면 원고료를 받잖아요. 매주 기고를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버는 거죠. 그 적지 않은 돈을 또 버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벌 때 고려하실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걸로 또 벌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윤택해지면서 재정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말에까지 내가 또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돼? 돈만 벌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레임이 적용이 되는군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고 시각이 되겠죠. 근데 꼭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또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정말 꿈꾸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걸 정말 하고 싶으니까. 더 오래 버는 거는 뭐냐면, 내가 55세,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10년, 20년 더 오래 벌 수 있는 준비를 하면 그게 이제 인생 전체로 보면 더 버는 거죠. 정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더 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또 벌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5년, 10년, 15년 하다 보면 전문가 영역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벌 수 있죠. 그게 이제 더 오래 버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하면 더 벌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각을 따라서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더 오래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로 봐서 내가 버는 소득을 10억이라고 했을 때 15억, 20억을 버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현재 버는 소득을 더 크게 버는 거, 그 다음에 또 버는 거, 그 다음에 더 오래 버는 거. 이게 내 삶의 전체적인 버는 것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버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버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버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더 버는 걸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더 번다는 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하는 일가 아니어도 좀 더 다른 일도 연관할 수가 있다. 쓰는 것에 대해서 YOLO 라이프도 계획을 해라. 열로 하다가 골로 간다. 그렇죠. 근데 YOLO 라이프도 계획을 해서 쓰면 정말로 YOLO라는 의미에 맞게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YOLO 라이프를 어떻게 계획을? 그러니까 욜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컨셉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네. 그 뭐 일만 하고 이렇게 사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제가 그런 것을 뭐 프레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네. 되게 건강한 생각이고요. 근데 하나뿐인 내 인생이 소중한 거는 지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소중하잖아요. 그 삶도 맞아요.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생각은 또 다음 세대에도 자꾸 울림이 되거든요. 네. 네. 현재의 욜로에만 집중을 하면 네. 미래의 욜로로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현재 삶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정말 우리 뭐 남편이랑 어디 가서 정말 비싼 음식을 한번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금 카드로 긁어버리면 네. 피곤하잖아요. 할 끄고 결제일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돈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일정 모아서 그 네. 모인 돈을 가지고 네. 신나게 쓰면 모으는 과정도 재밌고 쓸 때도 휴증이 없죠. 그래서 네. 욜로를 플랜하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겁니다. 그 정말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을 때 그걸 네. 카드 할부로 긁으면 온 집안이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모아서 네. 그걸 쓰니까 이제 그런 후배가 있어서 제가 그 개념을 가지게 됐는데 그 후배의 스토리 좀 한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이프한테 샤넬 백을 선물했다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네. 뭐 야, 너네 부부간의 생활을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네 월급이 좀 사치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니까 네. 그 친구가 형 그거 좀 선물하려고 5년 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지? 저도 살짝 충격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보통 그런 거는 막 안 사주려고 버티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백화점에서 긁는 거잖아요. 친구 동창 모임 갔다가 와이프가 막 잔소리를 쏟아내면 그걸 견디기 그러니까, 위해서 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아서 결혼기념일날 그걸 딱 선물하니까 아내는 늘 그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약간 자랑도 하고. 근데 평생에 한 번 선물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년 결혼기념일날은 자기는 선물을 안 하고 5년째 한 번 딱 선물하니까 그걸로 아주 편해졌다. 그리고 매년 남편이신데요. 매년 돌아오는 지금도 피곤하지 않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사치를 계획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치를 계획하라. 1년, 네. 2년 조금씩 모아서 그 돈을 쓸 때는 당신의 수준에서 맞지 않는 사치라도 기분 좋게 해도 된다. 왜? 딸 때 다 아껴 썼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게 사치를 계획하는 게 욜로 플랜이란 말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보면 이게 1분 지출 기록법이라고 나와요. 네. 저는 사실 가계부 쓰는 거를 생분 고백을 하자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연초에 되면 연말에 가계부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앱을 깔아서 한두 달 지속하다가 연말 되면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가계부 앱이나 그를 보면 그 작가가 원하는 대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자꾸 배워야 돼서 네. 그게 어려워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1분 지출 기록법이 네. 저 보면서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기록하고 나면 소비인가, 낭비인가, 투자인가 분류하게끔 나와 네. 있더라고요. 그 90일 부자 되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제가 보고 같이 정리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네, 네. 1분 지출 기록법 이건 이제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루에 돈을 쓰고 나서 그거를 소비, 낭비, 투자 이렇게만 구분을 해보는 거죠. 이게 네. 투자는 그 뭐 주식 투자 이런 투자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 이게 네. 감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다루고 관리를 하고 수 있고 네, 관계를 네.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한 달에 하루에 쓴 돈이 이거는 소비냐, 낭비냐, 투자냐 이렇게만 기록을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서 그것만 딱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네. 내가 한 달에 쓸 돈을 쓴 거는 얼마 정도 되고 네, 네. 낭비는 안 썼으면 좋겠는 거. 이건 얼마나 됐을까? 그 다음에 네. 내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얼마나 하고 이럴 걸 딱 보면 내가 한 달에 쓰고 있는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낭비는 좀 줄여야지. 너무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줄여야 되겠네. 소비는 적절하게,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소비는 좀 늘려야 되겠네.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 정도면 내가 적절하구나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서 이거 낭비라고 해서 완전 제로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소비에서 이거는 적절한지 아닌지에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들이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별것 아니네, 1분 지출 기록법.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면 님의 예시가 그대로 적혀 있어서 그 예시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해서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었는데 하나는 소비고 하나는 낭비고, 또 똑같이 뭔가를 했는데 하나는 또 투자가 되고, 이 개념이 그냥 나 오늘 돈 많이 썼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썼지가 아니라 소비 안에서도 세 가지 틀로 이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늘려야 되는 거,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좀 줄여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사실 다 게을러서 가계부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해서 저만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에 대한 감각, 그 감각을 얻는데 중요한 게 특히 쓰기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상황 판단을 하고 하는데도 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마저도 1분 동안 작성하는 게 싫으면 영수증을 이렇게 바구니 3개에다가 이렇게 분류해서 넣어놔라, 모았다가, 그러니까 영수증 모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분류했다가 한 달에 한 번만 3가지 개념으로 분류를 해보면 되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이건 소비인가? 이건 낭비인가? 이건 투자인가? 잠깐씩 생각을 하게 돼요. 따라 월요일이니까 브런치를 어디 가서 먹어야지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낭비야. 그러면 그게 좀 어디 뭐 멋진 카페를 가지 않아서 집에서 그 흉내를 내서 좀 먹을 수도 있고 바뀌더라고, 소비 패턴이. 그래서 착한 학생이. 코치님 덕분에 제가 리프레임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상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를, 낭비를 좀 많이 한 것 같다. 어디에 많이 하고 있니? 택시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뭐 어떻게 줄이면 될 것 같니? 따로 통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그 통장에다가 자기가 평소 쓰는 것보다 좀 적게 넣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볼까요? 그렇게 하면 살아봐. 그럼 이 친구가 한 달에 자기가 쓰던 원래 비용보다 한 20만 원을 택시비를 줄여서 쓰고 있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1년이면 240만 원이고 10년이면 2,4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그 친구한테 좋은 일을 한 거죠. 네. 감이 생기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스타일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실행해보고 하게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결정한 거죠. 거에 대해서는 행동이 바뀌게 되거든요. 정말 훌륭한 코치님. 저는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20만 원을 계속 저축하고 있다라고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 캐시를 한 5천 정도는 가지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의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아꼈으면 이걸 가지고 그냥 딴 데 또 흐지부지 써서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낭비가 심해서 좀 줄여서 이게 나한테 저축이 됐다라는 게 없고 다른 데 또 흘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분리기가 나오고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또 불리는데 쓸 수 있는지.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투자는 좀 있어야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만 원이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리고 아까 낭비해서 아낀 돈 이런 돈들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쨌든 자본 중심의 자본주의이고 자본이 계속 돈을 키워나가는 상태고, 보시면 그냥 집 얘기를 하면 저축을 1%대의 금리로 저축을 해서 집을 산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해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섭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무섭기도 하지만 투자하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달에 만 원, 3만 원, 5만 원이라도 제가 1차적으로는 뭐 인덱스 펀드 같은 데 투자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그냥 증권사 가서 인덱스 펀드 같은 데 좀 투자하려고 하니까 계좌 오픈해 주세요라고 하고, 아니면 요즘 이제 모바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주변에 있는 전문가 있으면 물어보고 그냥 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촬영 끝나고 도움을 좀 네. 받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를 제가 몇 년 전에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개인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해보세요. 어떤 걸 주식은 해보냐면 좀 무섭기도 하던데.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투자했다가 올라가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불행하고 이러니까 막 주식 투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회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회사 같은 회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네. 분은 삼성생명 같은, 네. 어떤 분은 삼성전자 같은, 어떤 분은 셀트리온 같은, 어떤 분은 LG화학 같은, 네, 네. 어떤 사람은 네이버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네. 그럼 내가 저 회사를 지금 당장 설립할 수는 없지만 저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볼까? 그러면서 내가 아까 아낀 돈, 네.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 그 돈을 그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단지 생각을 할 때 단기적으로 막 몇 프로 오르면 찾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가 나중에 2배, 3배, 5배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회사에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씩에 그걸 보면서 일희일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라. 네. 그러니까 보면 주식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네. 야 갑자기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 이런 거죠. 네. 이게 최고예요. 단지 관심을 가질 거는 뭐냐면 네.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거라고 하면 주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회사가 지금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볼 거잖아요. 자, 오너의 관점으로 네, 그런 관점으로 네. 그 회사를 좀 바라보자.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워렌 버핏이나 존리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보고 주식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그러지도 않고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잘 선택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투자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일희일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보면 그래도 은행보다는 한 훨씬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대신 단기적으로 써야 될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것만 좀 명확하시죠. 장기적으로 써야 네, 할 돈. 왜냐하면 네. 내년에 내후년에 뭐 이사할 돈, 결혼할 돈 이런 돈들을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돈.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낭비해서 아낀 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 네. 이런 돈들이 투자의 종잣돈이 돼야 됩니다. 그 돈을 그러면 남았구나 해서 그치지 말고 새로 뉴플러스 통장을 개설해서 축을 해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플러스 통장 개념이 어떤 거냐면 네. 내가 돈을 아끼는데 그 효과가 내가 안 보여요. 돈을 쓰는 게 더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돈을 안 쓰는 게 좀 재밌으려면 뭐냐면 네. 보니까 여기 이 통장에 네. 돈이 아낀 돈이 들어있는 게 막 보여. 이러면 좀 낫거든요. 막 쓰는 기쁨은 없어도. 그런 관점에서 유플러스 통장을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쓰는 통장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통장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유플러스 통장은 나의 절약에 대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돈의 감각을 키우는 방법인데 그런 측면에서 유플러스 통장을 쓰는 게 좋죠. 여기에서 어차피 이게 제 관점이 바뀌고 소비인지 소비인지 인식하지 않았으면 계속 썼던 돈이어서 없어졌을 돈일 수도 있는데 모여있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차피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막 심리적인 동료가 크지는 않겠어요.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면 굉장히 기쁘게 크게 또 종잣돈을 얻는데 큰 영향을 주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선순환이죠. 벌고 조금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고 그 다음에 좀 아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거.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나누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투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식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좀 되게 뭔가 그 주식표도 많이 봐야 되겠고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투자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를 해야 되고 어렵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명확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머니 코치님이신 것 같아요. 관계 또 나누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누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나누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누어서 문제잖아요. 있는 상태에서도 좀 이렇게 없어도 있어 보이기 위해서 밥값은 무조건 내가 내야 되고 커피 값은 무조건 내가 내야 조금 찔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 모습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기에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눈다는 게 뭘까? 나눔에도 방식이 있군요. 네네. 나누기는 첫 번째, 네. 내가 나누면서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이 있어요. 베네핏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누면서 나누는 사람이 얻는 그런 기쁨이 있어. 네. 그게 이제 헬퍼스 하이라고 얘기해요. 헬퍼스 하이. 네. 그러니까 러너스 하이에서 가져온 너무 헬퍼스 하이. 그런 게 네네. 있고, 부메랑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오는. 부메랑 베네핏. 내가 네.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돌아오는 또 제가 받는 혜택.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 그걸,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나눈 걸 그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이 나누고 보면서 또 제가 되게 기뻐지는. 네. 이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군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네. 내가 나눔의 크기를 키우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이 커져야 돼요. 근데 받는 혜택.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나는 베푼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내가 베푸는 게 이 사람에 도움이 되냐, 그게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여기 책에서도 보면 이제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이제 행동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똑같이 이게 나눔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야 되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너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네, 그렇죠. 왜 변화되지 않니?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한 기대의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섭섭해하고 그죠. 관계도 맞아. 틀어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스타일로 한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내 다하지 관점에서. 말고 저는 그래서 너름대로 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나에서 너로 바뀌어야 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죠, 맞아요. 그걸 살피는데 나눔에도 그 관점이 그대로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울 수 있는 게 좋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누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나눔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억지로 나눈다든지 할 수 없이 또 내지는 내가 지금 이 돈을 나누거나 이 돈을 빌려주거나 해도 돌아올지 않은 것들을 알고 그것에 대해 불편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프레임, 왜냐하면 그래도 나누어야 돼, 사람이 중요해, 이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누었을 때 많은 경우에 돌아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는 나누었을 때 대부분 돌아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눴을 때. 근데 그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의 크기를 키워라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눌 때 물론 이제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를 계산적으로 나누는 것들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성공하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도와줘봤자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이 사람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돈을 좀 나누고 관계를 맺고 하시면 좀 더 행복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나눔.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에도 이렇게 네 가지 틀이 있고 이제 그 인식을 바꾸면 문제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우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오늘 코치님께 우리 자세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이 책의 머니 프레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코치님의 예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의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는 예시문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이제 예시문과 그 생각에 대해서 적성을 해주셔서 그걸 보면서 참고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도움을 되실 거고요.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느냐, 행복한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머니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특히 아마 어머니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실 건데 꼭 책을 보시고 어머니들이 먼저 건강한 머니 프레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머니 프레임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머니 프레임을 가지고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부분들을 꼭 유념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치님을 모신 이유가 여기에 다 마지막 당부 말씀에 다 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리딩북 오늘 처음으로 모신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할까 싶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자, 한 두 분만 선정해도 될까요? 네. 네, 두 분을 선정해서 작가님의 사인을 받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아주 멋지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리딩뉴 채널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부모들의 머니 프레임을 바꾸는데 더 많은 기여와 앞장을 서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바꿔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신적인 유산을 되물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Monday.